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3년 1월 현재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입니다. 자본시장 내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고금리와 자산시장 조정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본시장 내 주요 동향으로 경제지표, 시장, 자금, 그리고 투자자입니다. 4개 주요 항목들의 과거 1년 동안과 2023년 1월 동향들을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투자자 동향입니다. 한국 주식시장과 채권 내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동향과 코스피 코스닥 시장 내 투자자별 순매수 동향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주식시장 내 외국인 순매수 그래프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같이 보겠습니다. 2022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태도 변화로 주식시장 내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갔는데요. 이때만 해도 외국인 순매도 규모 대비 코스피는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부터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순매수와 커플링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방향대로 시장이 흘러갔죠.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환율 안정세와 최종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 내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코스피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채권시장 외국인 순매수 그래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속도로 올리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워낙 빠른 기준금리 인상 속도로 채권 가격 하락세도 빨랐는데요. 그러면서 낮아진 채권 가격과 높은 금리로 채권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많았죠. 이러한 추세는 작년 9월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채권 시장 내 외국인 순매수가 감소합니다. 이때의 시장 상황은 시장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 내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시기랑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채권 시장 내 외국인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바뀌면서 채권시장 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죠. 같은 기간 주식시장 내 투자자별 순매수 동향입니다. 앞서서 주식시장 내 외국인 순매수 동향과 함께 개인과 기관 정보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로 매번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가 손바뀜이 생기네요. 투자자 동향 정리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한국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주식시장 내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전월 대비 급등했죠. 올해 1월만 해도 7조 원어치 순매수했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피도 상승하는 중입니다.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것과 반대로 1년 만에 채권시장에선 처음으로 순매도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금 동향입니다. 증권 계좌내 투자자 예탁금과 가계저축성 예금, 단기 금융상품인 MMF 펀드의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앞서서 한국 주식시장 내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반대로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22년 초부터 급락하는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발생했죠. 다음은 2021년부터 2년간 가계저축성 예금 규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21년 저금리가 유지됐던 시기에 가계저축 계좌는 계속 늘긴 하지만 증가율은 크지 않은데요. 1년 동안 16조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2022년은 앞선 2021년보다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가계저축 증가율은 가파른데요. 빠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금리가 높아지면서 저축이 많아졌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60조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은 MMF,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머니마켓 펀드란 단기 채권과 같은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 하락 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죠.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 때 단기간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에 MMF 펀드 예치금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올해 1월에는 예치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두 자릿대로 상승했죠. MMF 펀드 예치금 증가로 알 수 있는 건
시장 내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금 동향 정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과는 반대로 국내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자금 이탈이 발생하죠. 주식시장에서 이탈된 자금은 저축성 예금으로 흘러갔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021년 대비 3.75배나 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머니마켓 펀드인 MMF는 1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올해 초부터 예치금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낮아진 시장 금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동향입니다. 시장 동향에서 주식시장, 금리, 주택매매 거래량, 가상화폐, 마지막으로 실물 자산인 금입니다. 앞선 자금 동향에서 투자자 예치금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한국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의 규모를 통해 주식시장 내 자금 규모와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관심 정도를 유추할 수 있죠. 투자자 예치금이 축소되는 양상과 비슷하게 작년 12월까지 거래대금은 줄어듭니다. 계속 하락하는 주식시장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는 거래대금이 증가했는데요. 이건 국내 투자자 유입이 아닌 앞서서 본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22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시장 금리는 10월에 회사채는 5.5%, 국채 10년물은 4.2%, 국채 3년물은 4.1%까지 치솟았습니다. 10월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3%인 것에 비하면 시장금리는 1에서 2% 더 올랐는데요. 예전 대출금리를 전망하던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의 시장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더 많이 오릅니다. 반면 올해 초 시장금리를 보면 회사채는 4%, 국채는 3%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인 걸 감안하면 그 격차가 많이 좁혀졌는데요.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전 시장금리가 먼저 반응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간 격차가 좁아지죠. 다음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 지방, 그리고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그래프입니다. 뉴스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체감하듯이 주택매매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거래량과 더불어 매매가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매매가 지수를 함께 보겠습니다. 2021년 1년 동안 부동산 매매 지수는 급등한 반면에 작년에는 5월까지 나름 버티다가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과 매매 지수도 하락하기 시작했죠. 특히 9월부터는 전국 매매 지수가 급속도로 하락했습니다. 일부 대단지에선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 속출했죠. 거래량만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 내 자금 유입은 메말랐다고 생각됩니다. 주식시장과 아주 유사하게 변화하는 비트코인입니다. 작년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위험자산 하락폭이 가팔랐는데요. 현재는 주식시장 내 자금이 유입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마지막 시장 동향으로 금입니다. 금은 실물 자산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사용되죠. 2022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금 시세 변화입니다. 작년 3월만 하더라도 2,000불까지 근접했던 금 시세는 급속도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1,900대로 회복했죠. 이러한 이유는 뒤의 내용인 환율에서 다룰 건데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집니다. 2022년 물가가 치솟은데도 금 시세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해당 시기에 강달러 기조가 유지됐기 때문이죠. 시장 동향 정리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는 주식으로 자금 유입을 의미하지만 앞서서 투자자별 순매수 동향을 보면 올해 초부터 유입되는 자금은 외국인 투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시장금리는 빠르게 하락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하락으로도 이어집니다. 현재도 보면 기준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전보다 많이 낮아졌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급감과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2022년 11월에 주택매매 거래량이 최저치를 갱신했는데요. 현재는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대단지 위주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금매가 소진되는 추세입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같이 빠르게 회복하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변동성이 심한 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특히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현재 달러 가치 하락으로 금 시세가 다시 1900대를 회복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주요 경제지표로 국제 유가와 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은 국제 유가입니다. 약 1년 동안 WTI 유가 추이입니다. 2022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유가는 110불까지 치솟았는데요. 2022년 5월 고점 이후 80불까지 하락하고 현재도 유지하는 중입니다. 특히 작년 연말과 올해 초까지 유가가 80불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로 유럽 내 이상 고온 현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유럽 내 에너지 대란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따뜻한 평년 기온으로 에너지 수요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죠.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입니다. 거의 3년 동안 이동을 봉쇄했던 락다운 정책을 과감히 해제하면서 원자재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초부터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했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준금리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원 100엔은 하락하는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컸던 작년 9월에 1,400원을 돌파하다가 강달러 기조가 약해지면서 1,2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금 시세 동향을 파악하면서 금은 환율과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기간 금 시세와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시기는 달러가 강했던 시기로 그때 금 시세는 계속 하락합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서 금 시세는 오르죠. 경제지표 동향 정리입니다. WTI 유가는 110불에서 80불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0불을 유지 중이죠. 하지만 유럽의 고온현상 변화나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원자재 수요 변화에 따라 유가가 지금보다 감소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급등할 수 있죠. 환율은 다행히 안정세를 보입니다. 특히 환율의 안정세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물가와 경기 성장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니까요. 재밌게 보셨나요? 어느 것 하나 예측하기 어렵고 자산시장 내 회복과 하락이 공존하는 혼란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돈은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주식시장을 선호하고 한국 투자자는 리스크가 큰 자산시장보단 저축성 예금과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머니마켓 펀드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대상이 다르지만 투자자들 간 공통점은 금리 인하에 베팅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여 위험자산인 주식과 비트코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한국 투자자는 금리가 낮아지기 전에 높은 예금성 상품과 금리 인하에 따른 상승할 채권 가격에 투자하는 중이죠. 다른 자산시장 내 동향도 현재 자본시장을 이해하기에 유용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매분기마다 자본시장 주요 동향을 다뤄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 2023년 1월 현재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